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새만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는 송산 그린시티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스윙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부에서는 왜 새만금 쪽이 더 유리한 투자 처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주거와 휴양, 산업시설 어우러진 스마트 시티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사업 초기에는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태양광 또 케이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사의 재무 구도, 즉 이제 자본금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 자체가 자본금이 지금 3조 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새만금 개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에 비교해서 새만금은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이 앞에다가 지금 초자가 붙어있죠. 초대형 국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개발이니까 국가에서 개발하고 또 공공 매립도 새만금 그 이제 매립 작업도 이제 공공 주도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단지를 이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태양광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일단은 새만금 개발 관련 호재를 살짝 보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어. 국책사업이고요. 새만금 동서 삼축도로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고요. 내년입니다. 새만금 핵심축 남북 이축도로가 2023년 완공이 되고 4년 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2024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 확정이 됐고 스카우트가 169개국에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의 스카우트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많이들 아실 거예요. 1월 29일 날 새만금 시흥공항 그 다음에 새만금 그 군산의 자율주행 도로 그것이 1+1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 속도는 이제 더 빨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이제 새만금. 제가 이전에 이제 세종시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세종시와 이제 새만금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세종시는 이제 신수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새만금은 신경제도시. 요것이 이제 국가의 목표입니다. 요거 이제 이전의 데이터예요. 이전의 데이터. 그래서 보면은, 태양광 패널 점용료와 태양광 산업으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죠. 특수법인 투자들로 수익, 그 다음에 전북 군산시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를 추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군산 군도에 이제 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하고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내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용지에는 6.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스마트 워터프론트 시티를 조성. 그다음 사업 계획 단계부터 민간 마케팅 업체 협력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이제 새만금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예타 면제되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적으로 새만금 또 세종시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는 얘도 이제 스마트 시티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스마트 시티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첨단 정보 기술 ICT에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똑한 도시인데 스마트 시티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종시에 들어가고 그다음 군산 그러니까 새만금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송산 그린시티에서도 이 스마트 시티적인 요소 4차 산업혁명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영상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스마트 시티의 조건은 도로 위에 있는데요. 바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도시 인프라에 ICT를 접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곳이라면 스마트한 교통체계야말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초연결 사회의 교통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지능화, 도로시설과 공간의 지능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전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줄여 도로 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증가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해줄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CITS를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올해는 못 보여드리고, 이런 자율주행 도로 시스템 자체가 아까 송산 그린시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에도 들어가고, 이제 세종시에도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첨단 정보 기술 ICT로 인해 발전한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집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자산과 어떤 리소스는 어떤 출처겠죠. 자료 출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지역이고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고 IT 산업의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요즘 뭐 IoT에서 뭐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그래서 TV에서 선전하고 있는 뭐 스피커 아시죠? 그래서 뭘 틀어줘, 기분 우울해, 좋은 음악 틀어주면 그 스피커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뭐 주거 문제, 시설 이것들을 해결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민간 주도로 들어가는데, 신흥국, 이제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속하거든요. 공공 주도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시티를 이제 발전하는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단은 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이유가 도시 재생, 뭐 기후 변화 대응이지만,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국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 또 급격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도시 문제를 해소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자율주행 도로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영국의 런던은요, Future of City 미래 도시 프로젝트 2013년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마트 런던 위원회를 설립해서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2016년 디지털 수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스마트 시티 전략인 스마트 런던 2.0를 선포했고요. 2017년은 최고 디지털 책임자인 테오 블랙웰이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런던 기술 혁신 사무소 LOTI가 선도적인 프랙티스를 조사에 적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가까운 2018년에는 스마트 시티 계획, 스마트 런던 투게더 요거를 이제 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런던의 5가지 임무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데이터를 공유, 빅데이터, 그다음에 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기반 시설 확충, 디지털 기술 향상과 리더십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되냐면 2014년 초부터 노덴 바르셀로나 도시 중심인 본 지구를 재개발, 곳곳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시범 운영이, 그 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하나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LED 조명을 광범위하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염도를 분석, 인구 밀집도까지 무선 인터넷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격 관계제를 이용해 분수를 원격으로 제어하고요. 빌딩을 스마트화해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에 차가 있는지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주차를 도입. 근데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은 공공정보뿐 아니라 기업, 대학, 시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사회, 경제, 생태의 문제에 관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산 및 소비량 집계, 잉여물 저장하는 가상 발전소,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도로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드 기술. 이 그리드 기술도 일단은 송산 그린시티에서도 이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사 학생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쪽은 이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거고, 중국도 또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인 사물 인터넷, 디지털 원래 전자지갑을 통해서 뭐 페이퍼리스 사유를 구현,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 항저 택시 98%, 편지 95%에서 모바일 결제 가능하고요. 서비스를 뭐 이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대가 큽니다.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 총 사업비가 1조 4,876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도시를 조성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 7대 서비스를 구현하고요. 이쪽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율주행 도로가 들어가요. 전기 공유차.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듭니다. 부산은 2조 2,080억을 투입된 부산 에코 델타 시티. 이쪽은 이제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물 관리 관련 신사업을 육성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SF 영화 같아요. 로봇이 주차하거나 물류를 나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형 물 특화 도시 모델을 구축되는 곳이 바로 이제 부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새만금. 새만금도 4차 산업의 전진기지다. 뭐 스마트 시티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새만금은 1990년 초기에는 농업식량 생산 기조 조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이 공간 구상 계획이 변천이 나서 6개의 다기는 복합 개발 구상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부와 경제 중심지로 이제 국제 협력 도시, 농생산업, 그 다음에 관광 레저, 뭐 여러 가지 구역으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최근 열린 사물 인터넷이 이제 IoT거든요. 인터넷 오브 띵즈에서 사물과 인간 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물 인터넷이 여는 스마트 시티의 컨퍼런스 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관광, 스마트 팜, 이게 농장이죠. 스마트 환경 등의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새만금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플랫폼 구축 전략에서 반영을 했는데, 뭐 LED, 창문, 뭐 조명, 뭐 공기, TV 컨트롤, 서머스택 컨트롤 이런 것까지 다 통제가 되는 이게 사물 인터넷에 예에 해당하는 거죠. 새만금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새만금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일단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이 만은 만경평의 만자. 그 다음에 이 금은 김제평의 금자를 따라서 평야지대와 만경평야, 김제평야. 그래서 새만금 이렇게 딴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하고 부안을 연결하여 간척지, 토지와 소호를 조성. 새만금은 발표하고 나서 거의 이제 18년 동안 새만금 계획이 여러 차례 이제 변천이 됐죠. 처음엔 이제 농지였다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2007년에 복합개발 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비농업지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농업용지 비율이 이제 더 커져서 70이 됐고 2010년에는 복합도시 개발 구상에 따라 동부와 경제 중심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2014년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 특구를 도입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새만금 개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새만금은 공간 구상 계획에 따라 6개의 용지로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산업연구용지, R&D, 국제협력용지, 관광 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 쪽으로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과 UCT라는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즈 기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점에서 IoT 시티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UCT와 스마트시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CT는 도시민의 필요에 따라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도시를 UCT라고 하고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추진 체계는 정부와 공공이고 스마트 시티는 이거에 비교해서 시스템의 지능화, 그래서 일종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도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공간 창출, 추진 체계는 기업. ICT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향. 그 다음에 후자는 도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사회적 자본 구축. IoT 시티는 ICT 및 각종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도시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기본 개념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도시와 도시 간에도 상호 정보 유통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밴쿠버의 녹색 도시 2020 플랜은 그린리스트 시티, 그 다음에 서울시의 2014년 831개 지역 무료 와이파이 시티, 이게 이제 커넥티드 시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은 스마트 시티 구축 목표는 IoT 기반 개방형 스마트 플랫폼을 이제 개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도시형 시인 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을 통해 민간 자생적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서비스 모델을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 스마트 시티 6개 구성 요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이코노미,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스마트 모빌리티, IoT와 교통 시스템 연계, 스마트 인바이러먼트, 도시 자연을 IoT 기술로 모니터링 및 보호, 스마트 피플, 사람들 능력 극대화, 그 다음에 스마트 리빙, IoT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 향상, 스마트 거버넌스 하면 도시 의사 결정에 쉽게 참여.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새만금의 기본 구상을 보면 6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 연구용지는요, 주력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관련 연구실을 집적지로 개발, 새로운 첨단 산업과 기존의 산업을 업그레이드 위한 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단지, 그 다음에 테스트 베드. 기본 구상은 크게 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IoT 기반 물류, 네, 신항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류 제공, 유통관리 시스템, 산업단지, 통합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탄소량 측정,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산업단지 내 배출되는 폐자원 활용,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IoT 기반 물류 제공, 유통관리 시스템, 센서를 이용하며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은 내 외부의 이동이 활발한 산업단지 내 지능형 도로교통관리 시스템 및 도로결빙 방지 시스템, 도로기상 정보 시스템, 실시간 교통 정보 자체가 이쪽이 다 4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IoT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용지는 말 그대로 국제협력, 문화관광, 국제업무기능, 복합적 개발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이자 중요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제협력 용지고요.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전체 영역적 확대와 세계적 수변 레저 도시, 수변 도시는 정말 엄청난 이 잠재력이 있는 거죠. 글로벌 국제도시, 인간중심 도시, 녹색도시, 한국적 전통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개발과 도시공간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의 천혜 자연 요소를 활용한 거주, 레저, 산업의 도시 구축, 스마트 워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유통 서비스. 그래서 이 컨셉은 play, work, living.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이렇게 들어갔고, 당연히 IoT 기술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뭐 해양 스포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됐고, 관광 레저 용지 이제 옆에 이제 부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안이 많이 뜨고 있는데, 고군산 용지는 해양 레포츠, 체험형 관광 기능, 신시야미는 해양 관광, 테마파크. 그래서 이제 송산 그린시티도 이제 테마공원이 돼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도 이런 테마 관광지, 테마파크로도 이제 저희가 투자 가치를 굉장히 높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저타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oT 기반의 관광 서비스. 그래서 또 해양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고, 농생명용지, 뭐 R&D, 농업 서비스 지원, 친환경 첨단 농업 단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IoT, 3월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다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새만금 자체가 4차 산업의 전진기지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은 이유가 이 농생명 용지 자체에도 IoT 환경,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정보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생태계를 형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당연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배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만금 용지를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발이 팽창되면 당연히 배후 도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새만금 배후 도시들의 이제 토지를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변 공간을 활용해 첨단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당연히 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서 사회 기반 시설, 특히 이제 교통망이 이제 많이 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배후 도시의 기본 방향은 Urban Monitoring해서 도시 모니터링. 그래서 이제 시스템 다 4차 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부분별 구축 방향을 보면은 이제 6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시설 관리, 스마트 환경, 스마트 행정 이런 거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마트 교통, 안전, 시설 관리, 환경, 행정에 다 3월 인터넷, 뭐 AI,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상황 관리 서비스. 그래서 뭐 CCTV 센서, 전광판 포털 등.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교통 분야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상수도 모니터링 서비스 다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3월 인터넷 또 4차 산업의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2015년 스마트 시티즈 위원회가 선정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 시티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로 설명해주겠죠. 바르셀로나, 코펜하겐, 헬싱키, 싱가포르, 밴쿠버, 비엔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그 아티클을 제가 가져왔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의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를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만금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 도모,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인 자율주행도로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주거 성능 실험을 위한 신교통 시스템 구축 국제적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조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유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전북대 국제 프로젝트 하나로서 15조 원의 규모의 새만금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조성을 공개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은 새만금이 기업 유치, 관광단지 소득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매립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국제적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최대 장점인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조성을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또 이제 새만금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규칙이 필요한데 새만금 정말 최적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 센서들을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해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주행도를 선택하는 자동으로 주행을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뭐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 산업의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긴 내용, 송산 이제 그린시티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들과 새만금의 스마트 시티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송산 그린시티, 이제 화성과 새만금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SOC, 교통망이 둘 다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지가로 봤을 때는 송산 쪽이 이제 지가가 더 높죠. 둘 다 이제 테마파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훨씬 더 이제 투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곳 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금이 풍부하다면 송산 쪽, 그렇지 않다면 새만금 쪽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는 새만금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